낙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서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대구의 멋진 요곳입니다. 바로 저 수성못. 대구의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못에 와 있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대구의 전기를 좀 받고 대구가 이런 곳이구나 느껴보고 싶어서 수성못에 왔는데 너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네요. 오늘 저도 이 전기를 받아서 대구에 온 목적 낙찰을 위해서 대구 지방법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결과는 짜자잔. 낙찰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당당하게 1등 했습니다. 1등을 왜 했고 부경꾼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물건은 경북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493번지 외 1개 필지, 총 2개 필지에 경매가 나온 사건이고요. 토지 면적이 5,545평 중에 2,154평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지분 경매란 얘기예요.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 2개 필지에 일부분만 경매가 나온 거예요. 공유 면적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감정가는 16억 3,200만 원에 2,154평이니까 대략 한 76만 원 정도 평당가가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1회, 2회, 3회 유찰됐네요. 3번이나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34%인 5억 5,900만 원에 경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3번이나 유찰됐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유찰됐을까요? 우선은 보자마자 생각드는 거는 지분 경매잖아요. 지분 경매는 대출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다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죠.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고, 또 두 번째, 경북 경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남산면 상대리 들어가니까 리까지 들어가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동네가 나왔어요. 그러니 관심이 안 가죠.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 물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토지가 2개 필지가 나왔는데 493번지, 495번지고요. 493번지는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비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거죠. 계획관리 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 정도 기준에 지을 수 있는 곳이다.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역지구를 보니까 휴양개발진흥지구. 여러분들 또 이렇게 들어가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국말이니까 편하게 볼게요. 진흥지구. 뭔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권장하는 느낌 있지 않으세요? 휴양개발, 휴양지로 개발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의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뭔가의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걸 조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또 온천원 보호지구래요. 온천 다 아시죠? 땅을 팠더니 뜨거운 물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걸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관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풍성하게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온천물도 나오는 것 같아요. 땅에 뭔가 흥미가 가는 땅입니다. 자, 전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대구가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사이에 있는데 대구의 오른쪽에 경산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제일 가장 비싼 곳이 어디죠? 대구 수성구죠. 자, 수성구가 예전에 경산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대구에 편입이 됐고요. 보니까 경산하고 대구하고 지하철 노선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쵸? 대구에서 오는 지하철이 쭉 연결돼서 경산시청 앞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영란대역까지. 즉 같은 지하철 생활권으로 대구하고 묶여있는 도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산시청하고 저희의 목적지는 자로 재보니까 대략 직선거리로 6km 정도, 이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대구의 강남으로 보이는 수성, 자, 수성구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수성 인터체인지하고 연결을 보니까 대략 10km 정도 직선거리에 떨어진 위치에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이 있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봤으니까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저희의 1개 필지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으로 보니까
대구 한의대 캠퍼스 삼성 캠퍼스가 있고요. 또 바로 북쪽에 대구 한의대학교 오성 캠퍼스도 있네요. 삼성 캠퍼스, 오성 캠퍼스가 보이고 또 역사문화공원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조금 놀러 오겠구나. 골프장도 근처에 있고 역사문화공원도 옆에 있네. 또 북쪽을 보니까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도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구나 알게 되겠고, 동쪽으로는 당국지라고 하는 저수지와 여러 저수지들이 듬성듬성 보입니다. 사람들이 바람 쐬러 오기는 적당한 곳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고요. 저희 위치를 스카이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카이뷰를 누르니까 저희의 목적물이 이쪽에 있는데 기대한 것과 다르게 주변이 다 텅 비었습니다. 아무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의 남쪽으로만 상대온천 관광호텔이라고 호텔 하나만 돌고 있고, 나머지는 개발이 아무것도 안 된 미개발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되는 데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개발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도로에 선형들이 나 있고 도로가 이렇게 포장된 걸로 보여져요. 로드뷰로 안쪽을 한번 볼게요. 자, 로드뷰 보니까 이쪽 안쪽에 들어가면 저희의 목적물이 보이는데 안에 아무 건물도 없고 개발된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도로를 미리 닦아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전신주도 막 서 있습니다. 아니, 안에 건물 하나도 없는데 벌써 전기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눈치 빠른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래 보니까 이런 시설들도 돼 있어요. 상하수도도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기반 시설 자체가 닦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스카이뷰로 들어가서 최근 사진을 봤으니까 가장 오래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2008년도 사진이 있는데 2008년도 사진을 볼게요. 2008년도 사진을 봐도 도로가 다 개설이 돼 있어요. 즉 최소한 15년 가까이는 개발을 안 하고 이 상태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반 시설은 다 해놨네요. 여기 뭐 노란 것도 보이네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자,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흥미가 가지만 두려운 땅이에요.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아요. 경북 경산에 리에 소재했는데 경산시청하고 대구 수성구하고는 그리 멀지 않은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땅으로 보이는 곳, 이 땅이 경매에 나왔어요. 주변이 전부 다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개발해도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온전한 경매가 아니라 지분 경매예요. 내가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해요. 이 소유자가 되더라도 대출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 정도 경매를 하더라도 제가 최저가에 먹어도 그 현금이 온전히 들어가고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나왔어요.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반적인 현황은 다 보셨고 경북 경산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싼 것 같아요. 평당 26만 원이잖아요. 잘은 모르겠으나 현장을 보니까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도로도 돼 있고 뭐 전신주도 되어 있고 또 저희의 지목 자체가 임야나 농지가 아니에요. 지목이 대지였잖아요. 전용 비용도 들지 않아요. 무척무척 싸요. 그런데 장기간 방치돼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분 경매예요. 온전히 제가 땅을 소유하지도 못해요.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마땅한 출구 전략을 명확하게 찾긴 어려운 물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물건은 결론적으로 제가 어제 낙찰을 받고 왔어요. 막막하다 그래 놓고 지분 경매니까 대출 안 나간다 그래 놓고 왜 낙찰을 받았냐? 이 물건은 경매 논리에 충실하면 가능한 물건이에요. 낙찰자 한번 보실까요? 강땡땡 외 31명, 총 32명이 입찰했어요. 32명의 명의로 낙찰 받았고 이 중에 저도 한 명으로 들어갔고 제 지분은 33%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낙찰을 당당히 받아왔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싸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 토지의 개발 가치, 토지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출구 전략을 잡는다면 여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곳은 89년도에 경산시에서 온천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 거예요. 89년도에 만들었는데 2009년도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강제로 이쪽에 지구단위를 만들다 보니까 토지주들한테 이해관계를 정리시켜야 돼요. 이쪽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분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환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땅을 갖고 싶어 하겠죠. 지역 주민분들이 다툼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각종 소송에 휘말리다가 2009년도에야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투자자를 모아서 여길 개발을 해보자 라고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젠 또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 문제는 바로 온천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뭐 근처에 있는 부곡 하와이, 온천으로 유명한 곳들이 관광지로 각광받는 시대였는데 이제 개발할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온천 자체도 크게 매력이 없었는데 80년대 세워진 개발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존 80년대 세워진 거니까 이거 볼게요. 여관시설. 현재 건축법에 맞지도 않는 여관이란 말이 튀어나와요. 여관시설이 있고 유스 호스텔. 요즘 안 되죠. 단체 관광. 옛날 학생들 보면 수학여행 다니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다니질 않죠. 그런 유스 호스텔 부지가 있고 운동시설, 피크닉장. 정겹네요. 피크닉장. 유희시설. 유흥시설도 아니고 유희시설. 이런 말도 있고 유희시설에 설치하는 종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게 급류타기, 바이킹호, 자이언트 휠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예시로 되어 있어요. 참 정겹게 많이 해놨네요. 이게 80년도 계획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또 여관 시설도 보니까 객실 한 개 객실당 기준 시설을 45평방제곱미터로 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자가 보기에는 야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하냐 라고 생각할 만한 계획 시설들로 되어 있죠. 이런 것만으로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조감도예요.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될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보면은 건축물들이 대형 건축물로 한 개동씩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개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개 시설씩 큰 건물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즉 해당 필지에 쪼개기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펜션 시설 같은 걸 만들기도 부적합한 거죠. 그러니 현행 건축법과 지구단위에 맞춰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 검토 단계부터 개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80년대 후반 89년도 개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해라. 그리고 이런 제한사항들을 따라야지만 허가가 나온다.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방치된 곳에 저희의 경매 목적물은 관광호텔 부지, 유스호스텔 부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경매 목적물의 전 채무자, 사업 시행사가 제일 좋은 땅을 가지고 이 땅에다 개발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갖고 있던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땅이 지금 경매 목적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만 개발했다 치면은 이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은 호텔 부지가 되겠죠. 호텔과 유스호스텔 부지였어야 되는데 주변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묻혀버린 겁니다. 이 가운데 저희는 출구 전략은 없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경산시청에 들어가서 도시계획과 관광개발과 각 주무관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지역 주민 또 조합장님 탐문을 통해서 개발이 안 되겠구나 이런 진입장벽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쉽게 풀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진입장벽들을 걷어낸다면 개발 가치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쳐다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쳐다보던 저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땅인 거예요. 평당 20만 원에 살 수 있는 땅인데 땅을 파면 온천이 나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온천공이 소재를 하고 있어요. 온천공에서 온천물이 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맥반석 온천이에요. 국내 유일의 맥반석 온천. 여기 기존에 있는 온천 한 군데는 맥반석 온천이 나오고 있고 40년 동안 영업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거든요. 경산 상대 온천인데 40년 동안 영업 잘 하고 있어요. 시설은 노후화돼도 온천물이 좋아서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화 시설이 된다? 이 온천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조성된다? 저는 굉장히 히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야 될 부분은 있죠. 과거 30년 된 개발 계획을 현대화된 개발 계획으로 변경을 해야죠. 이 부분은 일부 토지 소유자만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지구 단위를 바꿔야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본 가치는 경산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이 조합과 더불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달에 고시 공고가 납니다. 고시 공고가 나서 여기가 현대화된 개발 계획으로 바뀌게 돼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 경매 목적물이 뭐죠? 토지예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근처의 땅들, 대로변에 있는 농지만 하더라도 계획관리 지역 아니라 농지만 하더라도 호가가 100에서 120만 원에 나와 있어요. 농지는 실제 거래가 70에서 80만 원 되고 있고 계획관리 지역 땅들은 150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대구 수성구에서 얼마 멀지 않거든요. 대구시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즉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좋다라고 봐야 되는 땅이 30년 넘게 개발을 못하고 지역 주민들이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죠. 야, 30년 동안 이거 개발 못했는데 계속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패배의식으로 남아있는 이 땅을, 이 가치를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이 토지 본연의 가치에 큰 점수를 줬어요. 일반 26만원짜리 땅, 맹지어도 싸잖아요. 땅을 파면 온천이 나와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지자체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역 주민들, 이쪽에 해당하고 있는 300~400명 정도 되는 해당 주민들은 지자체 원망 많이 하겠죠. 지자체에서 이거 개발한다 그래 놓고 내 멀쩡한 땅을 이렇게 통제를 걸어놔서 개발도 못하게 해놓고 30년 동안 물러가라 이러겠죠. 지자체 담당자도 엄청 머리가 아픈 땅일 거고, 지역 주민들은 말도 못할 거고, 골물대로 골마 있어요. 저는 이런 땅 보면 흥분돼요. 왜냐? 적당히 망가진 것보다 아예 망가진 게 더 좋더라고요. 최악을 봐야, 바닥을 봐야 그 다음이 이야기하기 편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최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게 본 토지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몇 가지 전략적으로 제가 접근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투자를 32명이 했어요. 명의를 왜 32명으로 했을까요? 법인을 하나 세워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좋은 땅 제가 혼자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너 혼자 하지,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이용하기도 힘든 토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라 그래도 저 땅에다가 언제 이게 마무리될지 모르는데 현금을 6억, 7억 넣어놓기는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나누기를 해서 저는 33% 정도만 투자를 했는데 2억 정도만 투자를 저는 했고, 나머지 분들이 1,0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 물건을 공동 소유하다 보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물건을 풀기가 더 쉬워져요. 무슨 얘기예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어렵죠. 물건을 풀기가 어려운데 더 쉬워져요. 무슨 얘기냐? 집단의 소리를 내기가 좀 더 편한 거예요. 각 개별 공유자들은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기가 쉬워지고, 또 지자체를 상대로도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더 일을 풀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풀어갈 출구 전략을 향후에 이야기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물건에 대출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고금리를 써야 되는데, 시간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대출을 하면 안 돼요. 100% 현금으로 투자를 했어야 된다. 따라서 소액으로 현금 투자해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된다. 이거 5년 동안 해결 안 되면 어떡해요?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땅이 어디 도망가나요? 도망가지 않잖아요. 저도 개인이었다 그러면 이런 물건에 입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저만의 투자 역량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자, 결론상으로 저는 기존에 있던 지구 단위를 현대화된 지구 단위로 한 번 더 변경을 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토지를 개발하고 싶은 시행사나 개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 토지를 그 목적에 맞게 용도 변경하는 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풀빌라 단지를 만든다든가 펜션 단지를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온천물이 나온다면 온천풀이 따로 있고 이거를 소규모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이 시설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멀리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업성은 좋아. 이 땅 다 작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 땅에 접근했더니 두 번째로 막히는 게 인허가 단계일 거예요. 인허가 단계를 풀려면은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되고, 임야를 또 대지로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립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서 여기에다가 개발을 해서 지구 단위를 만들려면은 대략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려요. 저도 이거 한번 해봤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결국 끝에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보완이 나오거나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돈을 소비만 하고 그냥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토지 어때요? 지구 단위가 되어 있잖아요. 용도의 변경만 하게 된다면 충분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해당 지자체, 경산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개발할 파트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이 차려졌어요. 숟가락 들고 참석하면 됩니다. 숟가락 놓고 같이 이거를 어떤 반찬을 먼저 먹을까 고민을 하면 되는 이런 물건이에요.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평당 29만 원에 이 토지의 가치를 살 수 있다면 거저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경매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6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 대지가 3번 유찰돼서 5억 5천까지 떨어졌고, 이 물건을 부경꾼을 포함한 회원들 32명이 6억 3,3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자, 최저가 5억 5천에서 6억 3천, 대략 몇 천만 원 더 썼으니까 아깝죠?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어제 법원에서 저는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낙찰 받은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 내가 쳐다봤던 출구 전략이 나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가 저에게 쾌감을 가져다 줬어요. 어제 저는 낙찰 받자마자 기분 좋아서 밥만 먹고 서울로 올라온 게 아니라 어제 바로 조합장님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날 들어가지고 아, 예. 그래. 비싼 겁니다. 부담 없이. 내일 혼자 살아 오래 되고 건강 챙기려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조합장님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서. 사람이 돼 있어. 박충이라고 합니다. 그 가게를 나보를 40만 원 너무 싸다. 그래서 대신데. 아, 네, 그렇죠. 기반 시설 값도 안 나오죠, 솔직히. 그게 아무리 아니 여기 농지단 말이에요. 심지어 네네. 봉사만 지을 수 있는 땅도 그 길가에 보다 100만 원씩 가요. 맞아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관리지가 아니고. 네네. 농지가 100만 원씩 있더라고요. 나와요. 그 집질만 하나 150, 뭐 200 이래요. 네네. 관리 지역에. 네. 그러니까 이 땅이 이거 얼마나 가지고 쓰고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시켜놨다가 누가 뭐 해보려니까 시에 가서 이게 막 저것도 깜깜해 몰라. 네네. 해제를 하고 뭐 하자 안 돼. 해보니까 전체 네네. 해제하고 하는 게 복잡해요. 법안을 바꿔야 돼요. 네. 복잡해요. 여기서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조건을 좀 좋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한 1년 동안을 우리가 여기서 풀다 보니까 자, 조합장님과의 만남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1시간 반 정도 조합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경산시의 생각과 조합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유일의 맥반석 온천이 나오고 있고 과거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지만 지자체하고 노력해서 이 개발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쪽에서 원하는 풀빌라 단지를 만들겠다, 아니면 펜션 단지를 만들자, 우리나라의 야외 온천 명소를 만들자, 이런 각종 개발 계획이 있다 친다면은 이 토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토지가 되죠. 토지 자체가 정리되어 있고 기반 시설이 있고 온천물이 나오잖아요.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임하실 때는 이 물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볼 때 출구 전략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즉 개인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 중점을 두셔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을 마치면서 본토지 개발 계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회사 주식회사 더470에 전화를 주시거나 제안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이 본토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제가 여건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풀빌라 단지로 만들 수 있는 땅 평당 4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400만 원 이상에도 개발이 가능한데 여기 토지는 매우 저렴하잖아요. 또 인허가 단계 많은 도움을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출구 전략을 훌륭하게 잡을 수 있는 땅이다. 다음 달 정도에 경산시에서 낙찰받은 토지의 지구 단위 변경 고시 공고가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가 변경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본 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만의 출구 전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힌트를 드리는 그런 사례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